사람이 없어도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면서 달리는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 시대가 조만간 열릴 거다라는 말들이 많았지만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자율주행, 과연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원식 기자입니다.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 기술은 차량이 운전자를 보조하는 레벨 2 수준입니다. 하지만 10년 뒤엔 자동차가 운전을 주도하고 사람이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레벨 3 기술이 신차의 절반에 장착될 전망입니다. 시장 규모는 71억 달러에서 오는 2035년 1조 달러, 우리 돈 약 1,1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서비스 시장 또한 3조 달러를 웃돌 전망입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물론 구글과 인텔, 엔비디아 같은 이른바 빅테크들이 자율주행 시장에 대거 뛰어든 건 이러한 배경에서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력 확보를 위한 전담 부서를 꾸리며 완전 자율주행 수준인 레벨 4 기술 개발이 한창입니다. 반면 국내는 자율주행 투자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기존 내연 기관 차량의 부품 국산화율은 99%에 이르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은 38%에 불과한 게 현실.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체 또한 현대차와 카카오, KT 등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서야 문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선두그룹의 미국, 독일 기업들은 물론 바이두 등 자동차 후발국인 중국 기업까지 포진해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선 현대차가 앱티브와 손잡고 세운 모셔널이 전부입니다. 모셔널은 약 6위에서 8위권 사이에 지금 등재가 되고 있지만 국내 업체만을 놓고 볼 적에는 우리가 인력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경쟁력이 뒤처지기 때문에 순수한 그냥 모셔널을 빼고 기존의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으로 본다고 하면 10위권 밖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자율주행 부진의 책임에서 정부와 정치권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이 레벨 3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해 기존 법제도 정비에 속력을 내는 동시에 자율주행 데이터 확보를 위해 레벨 4 테스트 무대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선 자율주행 개발 인력 육성이나 인프라 조성을 위한 이렇다 할 지원책조차도 찾기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에도 자동차 강국의 위상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좀 더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하이오토비 1동으로 가자. 저희가 지금 음성 지원 기능으로 이렇게 목적지를 인식을 하고 지금 자율주행 차량에 올라타고 현장을 쭉 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분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어떤 자율주행 기술, 현주소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율주행진흥연구실 민경욱 실장입니다. 이 차량의 좀 특징들 먼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차량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엑셀 핸들 브레이크가 없는, 운전석이 없는 그런 미래형 모빌리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동작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을 저희 앱드리가 개발을 해서 탑재를 해서 지금 원내 서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들과 글로벌 시장에서도 많은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기술 수준 어디까지 왔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이제 자율주행 기술은 글로벌한 이제 선진 기술에 비해서 한 5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R&D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좀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 이런 선행 과제들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야간 환경에 자율주행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비 오는 우천 환경에 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차량에 이제 이 센서들이 단독 지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이제 운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그런 야간 우천 환경에 자율주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실시간 VTX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인프라랑 협업해서 자율주행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국내 그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어떤 상용화 시점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 상용 서비스, 아니면은 승용 서비스라든가 이런 분야들 뭐가 있을까요? 개인이 실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자율주행 그 차량 기술은 한참 많이 남았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적용 가능한 서비스는 공공 목적의 서비스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교통 소외 지역,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고속 노선의 어떤 셔틀 서비스 그런 것들이 빠르게는 한 뭐 2, 3년 내에 운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대민 서비스라고 이제 실제 자기 차에 이제 뭐 자율주행 옵션이 들어가서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시점은 아마 2030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기술들을 요하는 그런 좀 굉장히 고난도의 어떤 좀 기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크게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측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 우천 환경에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 인프라 또는 주변 차량과 협력해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자율주행을 이제 소형 컴퓨터로 동작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센서에 대한 어떤 고도화 그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차량 플랫폼을 조금 이제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정부의 지원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서비스가 용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뭐 정부의 지원과 기술 개발이 추가로 좀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많이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차량도 이제 법적으로 자율주행 임시 운행 허가라는 면허를 득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자율주행 임시 운행 허가 면허를 득하는 그런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어떤 기준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간소화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뭐 쉽게 면허를 득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기술의 발전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현 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선진국과 벌어진 기술 격차를 좁히고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와 관련 기업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